오늘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고려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 결정적인 전투, 황산대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구들이 고려를 괴롭히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당시 일본은 남북조 시대라는 큰 혼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수많은 무장 세력들이 발생했고 이들이 왜구가 되어 고려를 침략했죠. 특히 일본 규슈 지역의 유력 시족인 마쓰라와 시마즈 가문이 이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시마즈 가문이 200년 뒤 임진왜란 때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을 무찌른 시마즈 요시히로가 바로 이 가문 출신이었죠. 물론 그는 나중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를 괴롭히던 왜구들은 점점 더 대담해져서 1377년에는 수도 개경 근처까지 침입했습니다. 당시 왜구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돛대와 돛대가 서로 이어질 지경이었다고 하네요. 이때도 이성계가 출진해서 하루 만에 이틀 거리를 달려가 왜구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1380년 8월 500척이나 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왜구 함대가 진포로 쳐들어왔습니다.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로 왜구의 함선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지만 살아남은 왜구들이 내륙으로 도망쳐 들어갔죠. 이들은 이미 내륙에 침투해 있던 다른 왜구들과 합세하여 더 큰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왜구들은 충청도와 경상도를 휩쓸며 북상했는데요. 당시 고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한 해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화도, 서해도, 심지어 제주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왜구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규모는 적었지만 마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동시에 일어난 것 같은 상황이었죠. 훗날의 임진왜란 때와 마찬가지로 이 왜구들은 지나갈 때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려의 내부 상황도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독점하는 바람에 국가 재정이 바닥났고 군인들에게 줄 급료도 없었죠. 당시 최영이 지금 전함이 100척, 수군이 3,000명밖에 없다라고 하자 우왕은 그럼 한 명이 100명씩 상대하라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백응념, 김용희 등 9명의 원수를 보내 왜구와 일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사근내역 전투에서 원수 2명을 포함해 500여 명이 전사하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왜구들은 곧 수도 개경으로 쳐들어가겠다며 기세등등했습니다. 이 말에 고려 조정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실제로 2년 전에도 왜구가 개경 근처까지 쳐들어와서 조정이 피난 갈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고려 조정은 지리산과 해주 일대에서 왜구 토벌의 명성을 떨친 이성계를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의 도순찰사로 임명합니다. 이성계는 곧바로 남원으로 달려갔는데 가는 길에 왜구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고 너무 분노해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아침 전투를 개시하려 했는데요. 부하들이 저기 험한 곳에 있으니 기다렸다 싸웁시다 라고 만류했지만 이성계는 내가 한스러운 건 적을 못 보는 것뿐인데 이제 적을 보고도 싸우지 말라니 대체 무슨 소리냐 라며 즉시 출전을 명령했죠. 이성계는 정산봉에 올라 지형을 살피던 중 적이 반드시 이 길로 나와 우리 후방을 칠 것이다 라며 예측했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왜구의 기병대가 그 길로 나타났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이 전투에서 가장 눈에 띈 인물은 왜구의 장수 아지발도였는데요. 백마를 타고 창을 휘두르며 고려군을 쓰러뜨리는 모습에 이성계도 감탄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용맹이 뛰어나서 다른 왜구들이 청에서 대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아지발도는 이성계의 진영을 보고 이전의 장수들과는 차원이 다르니 조심해야 한다 라며 부하들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처음에 아지발도를 생포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병사가 다칠 것 같아 죽이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아지발도는 얼굴과 목까지 완벽하게 무장에 화살을 맞출 틈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놀라운 활솜씨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투구 꼭지를 정확히 맞춰 투구끈을 끊어놓았고 아지발도가 투구를 고쳐 쓰려 할 때 다시 한번 꼭지를 맞춰 투구를 떨어뜨린 것이죠. 그 순간을 노리고 있던 이지란이 재빨리 화살을 쏴서 아지발도를 사살했습니다. 이성계도 이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여러 번 말이 화살에 맞아 죽어서 말을 바꿔 타야 했고 본인도 왼쪽 다리에 화살을 맞았죠. 하지만 이성계는 부상을 감추고 더 열심히 싸워서 부하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하늘의 해를 가리키며 겁나는 사람은 물러가라 나는 적에게 죽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덕분에 고려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나게 되었죠. 결국 고려군은 총공격을 감행했고 대장을 잃은 왜구들은 크게 동요하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고려군보다 10배나 많았던 왜구들이 70여 명만 겨우 살아남아 지리산으로 도망갔다고 하네요. 이 전투는 매우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전사자들의 피가 시냇물을 붉게 물들여서 6에서 7일 동안이나 물을 마실 수 없었다고 하죠. 전리품으로 말 1600필과 셀 수 없이 많은 무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승리를 거둔 이성계가 개경으로 돌아오자 최영이 백관을 이끌고 마중을 나왔는데요. 최영은 눈물을 흘리며 사만이 다시 일어난 것은 이 한 번의 싸움 덕분이니 당신이 아니면 나라가 누구를 믿겠소 라며 감격했다고 합니다. 우왕은 이성계에게 금 50냥을 하사했지만 이성계는 이를 사양했다고 하네요. 이성계는 전주로 돌아가 오목대에서 자신의 친족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왕조 건국의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마치 한 고조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고향에 돌아가 대풍가를 읊었듯이 말이죠. 이때 자리를 함께했던 정몽주는 이성계의 야망을 눈치채고 남고산에 올라가 시를 읊으며 고려의 운명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 황산대첩으로 이성계는 완벽한 국가의 영웅이 되었고
40년 넘게 고려를 괴롭히던 왜구의 기세도 크게 꺾이게 되었죠. 황산대첩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고려 말 최대의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 이후 왜구들의 침략 규모와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고 침략 루트도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이 승리를 발판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을 얻게 되었죠. 지금까지 고려 말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거듭나게 된 이성계의 황산대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